네, 이어서 그 고유각과 고유벡터 파트 2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었던 고유각과 고유벡터에 대한 그 개념들을 여러분이 각각 구하는 과정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 고유 공간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행렬 A라고 하는 놈의 특성 다항식과 고유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라고 하는 선형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성 다항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수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저희가 매트릭스와 람다 값을 가지고 이제 특성 다항식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놈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수식에 맞춰서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요. 자, 이렇게 되면 특성 다항식 자체는 자, 람다 제곱 플러스 4람다 마이너스 2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거에 해당되는 고유값은 3과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수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뭘 구했죠? 이제 고유값을 구했고요. 이 고유값을 각각 저희가 집어넣어서 자, 고유 벡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람다 1이 3일 때, 두 번째 람다 2가 마이너스 7일 때 요걸 구하는 수식은 저 여기 디터미넌트 요 값을 가지고 구하면 되죠. a 마이너스 람다 i의 x 벡터 그죠? 요게 0이라고 하는 수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요 수식은 저희가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람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람다 그렇죠? 이거의 x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x는 x1, x2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 처음에 3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고 두 번째는 7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게 뭐다? 자, 고유 벡터가 된다. 그렇죠? 이런 고유 벡터들의 집합이 뭐다? 고유 공간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좀 이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요 A라고 하는 행렬에 대한 고유값과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럼 A라고 하는 행렬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디터미넌트는 0이 돼야 되고 이놈의 값은 네, 이렇게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플러스 3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A의 고유값 자체는 4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이거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결국 고유값은 구했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벡터들을 구하면 자, 람다 4에 대응하는 자,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해서 풀죠.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풀면 이제 요 수식이 나오고 됩니다. 그쵸? 우리가 여기서 x 2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2,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2,1이 되고 자, 위와 같은 마찬가지 식으로 자, 마이너스 3을 자, 여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집어넣으면 그렇죠? 요걸 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수식으로 전개가 돼서 예, 저희가 x1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각각 고유값과 이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2바이 행렬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3바이 3 행렬에 대해서도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저희가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기 위한 람다 값은 여기 각각 이렇게 그렇죠? 단위 행렬에 1값을 가지는 형태의 놈들만 값이 존재할 거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일행의 첫 번째 요로 원에 대해서 연인수로 전개를 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잘 기억나시죠? 연인수 전개하는 거. 그러면 결국은 자, 이런 3차 연립방정식이 나오고 3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1, 2라고 하는 뭐가 나와요? 네, 예, 고유 벡터가 나옵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한 고유 벡터를 저희가 고유 값이죠. 죄송합니다. 자, 고유 값이 나오고 이 고유 값을 가지고 제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이 수식에다가 자, 마이너스 1 다 첫 번째 넣어서 전개하면 이 수식이 나오고 이 수식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개수행렬에 대한 기하행 사다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전개를 하면
제가 최종적으로 이런 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x2에다가 2라고 넣으면 x3는 2, x1은 1이라는 수식이 나옵니다. 결국 요 람다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 2, 2라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유값 1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똑같은 요 수식에다가 값을 넣고 전개가 되고 얘를 기본행 연산으로 풀고 자, 기하행 사다리꼴로 만들면 선역 시스템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자, 1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는 이렇게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람다 2에 대해서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걸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고 얘를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저 기본행 연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 잠시 플레이 스톱 하시고 요거 기본행 연산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여러분의 그 기본행 연산에 대한 C 언어 여러분 구현하셨죠? 결국은 여러분이 고유값을 구하기 위한 그 스텝 함수들 중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행 연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 결국 고유값은 3개가 나오고 그에 해당하는 그 매핑이 되는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다. 라는 형태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잘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요 형태가 결국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고유값을 구하고 난 후에 여기에 대입해서 구하는 과정이 어렵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이해가 안 되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1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은 벡터 변수들의 관계에서 이런 기준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런 배수가 된다. 고유 벡터는. 자, 그리고 만약에 정수가 아닌 형태로 나오면 자, 3을 곱해서 이런 고유 벡터 형태로 만들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곱해서도 만들 수 있죠. 예. 자, 고유 벡터에다가 0이 아닌 수를 곱하면 언제나 고유 벡터가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이 고유 벡터라고 하는 놈 자체는 사실은 뭐 하나의 마이너스 2, 1이라고 하는 요걸 고유 벡터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고 2가 곱해져 있는 거죠. 이 고유 값이 곱해져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각각의 벡터들은 이 형태의 어떤 배수 형태로 음의 배수, 양의 배수 다 포함해서 뭐 분수까지 포함해서 그런 상수배가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유 벡터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각 고유값마다 고유 벡터는 몇 개나 구할 수 있냐? 각 고유값마다 고유 벡터가 하나씩 있으니까 람다의 개수만큼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고유값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행렬 A의 고유값이 람다 1, 2에서 n까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을 성립을 한대요. 예, 그래서 행렬 A의 고유값들의 합은 주 대각선상에 나와 있는 이 대각합과 동일하다. 네, 이건 특징이니까 이제 저희가 잘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각각 증명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뭐 전체를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시거나 좀 내용이 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이나 유튜브에 있는 강의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증명을 한번 해보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외워야 될 거는 고유값들의 합은 주 대각 선상에 있는 항들의 대각합과 동일하다. 그렇죠? 그리고 행렬 A의 고유값들의 곱은 행렬식과 같다. 디터미넌트하고 같대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렬 A의 전치 행렬 A의 트랜스포즈의 고유값도 원래 고유값하고 동일하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자, 역행렬의 고유값은 그 고유값을 역수를 취한 거와 동일하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K가 스칼라 값이라면 KA의 고유값은 원래 고유값에다가 각각 KB 한 거하고 또 같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 다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K 양의 정수라고 하면 A의 K승의 고유값은 원래 고유값에다가 K만큼 지수중한 거와 동일하다. 네, 요 6가지는 중요한 성질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행렬일 경우에 상부삼각, 하부삼각행렬일 경우에 이 각각의 고유값은 원래 있는 행렬의 요 값들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부삼각행렬일 경우에 이거의 고유값은 어떻게 이렇게 된다.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게 좀 궁금하신 분은 정말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은 a 람다 x는 j라고 하는 요 수식을 적용해서 한번 고유값을 도출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고유값들을 구해보자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삼각행렬의 고유값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상부삼각행렬이고 B는 하부삼각행렬이죠. 그래서 각각의 주대각성분은 0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값들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3 행렬에서 여러분이 a 람다 a는 x는 제로라고 하는 수식을 갖고 고유값을 한번 도출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성질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하실 때 각각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 사이의 선형 독립관계는 다음과 같대요. 자, 람다가 A의 중복해가 아닌 경우에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는 유일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n/n 행렬 A의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도 선형 독립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A가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면 이것도 n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들을 가진다. 그래서 이건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잘 따라오셨다면 너무나 당연한 정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각합이라고 하는 건 n차 정사각 행렬 안에서만 존재하죠. 이거에 대해서 대각형들의 합을 저희가 트레이스 대각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고유값들의 합은 대각합과 같고 고유값들의 합은 대각합과 같고 고유값들의 곱은 뭐하고 같다? 디터미넌트하고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이 A 행렬에서 대각 합은 4네요. 4고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0이에요. 12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풀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식이 정리가 되고 각각의 고유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값에 대한 대각합은 이렇게 4, 그렇죠? 곱은 마이너스 12 동일하다고 하는 걸 증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A가 n/n 정방 행렬이고 단위 행렬이 항등 행렬일 경우에 람다가 스칼라일 때 다음과 문장들 모두 동치래요. 자, 람다가 A의 고유값이고 그리고 얘는 비자명의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A- 람다는 비가역적이고 그렇죠? 비가역적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동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앞서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렬 A, B, C가 모두 n/n 행렬이고 B가 이렇게 C 역행렬에 C를 A 행렬에 곱한 거가 성립을 할 때 두 행렬 A와 B는 similar matrix 닮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닮은 행렬인 거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A, B, C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이게 A와 B가 닮은 행렬인지를 알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A하고 B가 닮은 행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C라고 하는 행렬 자체를 A에도 곱하고 B에도 곱했을 때 각각의 나온 값이 같은지를 좀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B하고 AC를 다 해봤더니 그렇죠? 동일하죠. 그리고 디터미넌트 C를 구했을 때 얘는 비가역적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CB와 AC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수식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A, B는 닮은 행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렬 A와 B가 닮은 행렬이를 확인해 보겠대요. 그래서 A하고 B가 있고 C 행렬에 대해서 C 행렬과 C의 역행렬을 구했죠. 자, 이렇게 구하고 결국 B라고 하는 거는 C의 역행렬 AC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각각을 대입을 해서 구했더니 결국 뭐하고 동일해지죠? B하고 동일해지기 때문에 이건 A와 B는 닮은 행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닮은 행렬일 경우에 A하고 B의 고유값은 사실 동일하게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예제 A하고 B의 같은 고유값을 가진 거를 확인해 보자 해서 A하고 B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 그렇죠? 요 놈을 가지고 저희가 각각의 고유값을 구해봤더니 이제 동일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닮은 행렬이라고 하는 놈의 고유값도 동일하게 가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렬 A와 벡터 UV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UV가 행렬 A의 고유 벡터가 되는지를 판정하고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A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UV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AU와 AV를 다 구하는 거죠. 자, 구해봤더니 요 놈은 어때요? 요 X 벡터가 그대로 유지하고 마이너스 4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요게 자 고유 값이 되겠네요. 근데 요 놈은 어때요? 그 벡터로 같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U는 고유값 마이너스 4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 자 AV는 V가 어떤 V의 고유 벡터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옆 그림에서 본 것처럼 U는 AU와 같은 선상 직선상에 있으나 AV는 같은 직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 매틀랩을 통해서 각각의 그 특성 다항식과 고유값을 구하는 형태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매틀랩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성 다항식을 이렇게 구하고 고유값을 구해내는 과정을 여러분 매틀랩이 설치가 돼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구현을 할 때 매틀랩으로 하면 뭐가 좀 편해요,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용을 100%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매틀랩에는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100% 이해하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엔터만 치고 결과를 구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이 매틀랩을 통해서 무언가를 검증하고 그렇죠? 혹은 확인 혹은 빠르게 자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적합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전부 다 알고 구현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후에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 C 언어나 그렇죠? 혹은 뭐 파이썬 같은 언어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특성 다항식도 그렇고 고유값을 구하기 위한 수식들을 코드로 구현을 하셔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매틀랩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 이런 형태로 제가 기말 프로젝트 과제를 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말 프로젝트 과제는 여러분 티밍을 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네, 티밍을 하셔서 나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못 해내겠다 그러면 뭐 마음 맞으시는 한두 명 정도 모이셔가지고 같이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같이 하신 분들은 꼭 이거는 티밍을 해서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말과제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낼 때 자세하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행렬 A의 고유값과 그에 대응하는 이제 고유 벡터를 같이 구해보자고 하네요. 이 놈에 대해서 저희가 고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a-람다 i의 x는 제로라는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전개해서 풀어가시면 되죠. 결국 이 고유값 값 대응하는 벡터들은 이렇게 나오고 값들을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벡터들도 구할 수 있죠. 그쵸? 여기 보면 매틀랩 코드에서는 자 이렇게 매트릭스 정의하고 이거에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렇죠? 구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나중에 구현할 때 매틀랩을 통해서 간단하게 검증 및 혹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다음과 같은 행렬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또 구해보자고 하네요. 이제 이번에 3바이 3짜리네요. 각각 이렇게 나오고 각각 다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값도 다 나오고 어때요? 그 매틀랩을 통해서 값들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각각 실제 이렇게 매틀랩을 설치하고 했을 때 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각각은 이제 그 삼각행렬이죠. 그렇죠? 여기 상부, 하부 삼각행렬에 대해서 고유값들은 주 대각성분이 그대로 고유값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내용들이 나오는지 매틀랩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선형대수학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유값에 대한 의미와 고유 벡터를 구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좀 이번 챕터를 통해서 분명히 다 숙지를 하셨기를 바라고요. 요 내용들에 대한 거는 제가 어디서 응용이 되냐면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그런 대각화의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제공을 합니다.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그리고 물리적인 시스템의 중요한 특성을 표현하는 수학적인 모델의 개발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얼굴 인식을 할 때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신다면 추후에 영상 처리 수업이나 패턴 인식 수업, 인공지능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거듭 제곱 계산에 고유값 개념을 도입을 해서 좀 매우 편리하게 구할 수 있고 이런 인구 증가 모델 분석하고 동력학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요즘 사실 여러분들 딥러닝 요즘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 딥러닝 쪽 관련한 것도 대부분 이 선형대 수학을 기반으로 각각의 특징들을 분류하고 선별하는데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분석을 하고 또 이런 동력학을 분석을 할 때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이용된다. 그리고 미분 방정식의 풀이에도 또 사실 사용이 되고요. 결국 여러 가지 응용 수학 분야나 이런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선형이 아닌 비선형 분야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을 들이면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강의도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에 있는 내용들 탄탄하게 좀 잘 정리하셔서 이 고유값과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들 간단하게 좀 제가 마무리를 하면 첫 번째 내적, 외적, 마지막이 이제 선형, 변형. 여기까지 제가 강의 진행을 하고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를 좀 제가 구글 클래스와 그리고 이 클래스 문자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첫 번째 계산 문제 5개. 이거는 손으로 직접 풀이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패드 사용 가능합니다. 네, 패드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거 손으로 직접 푸신 거 본인 학번 이름 반드시 명기하시고 두 번째는 C 프로그래밍 구현을 제가 제출할 거고요. 이건 중간고사 하신 형태하고 동일하게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현하는 내용에 대한 주제는
고유값, 고유 벡터. 두 번째, 내외적. 세 번째, 선형 변환. 이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완성하신 분에 한해서는 자, 제가 기본적으로 A 성적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도 다 제출을 했다. 두 번째, 중간고사 프로그램도 다 제출을 했다. 세 번째, 과제를 다 제출했다는 얘기는 출석이 100%라는 얘기예요. 자, 기말고사까지 다 냈다. 그러면 자, 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에 상관없어요. 기한에 상관없고 제출을 100% 했다. 그럼 제가 무조건 A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제출을 안 했다. 그럼 저는 B 0 이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 이상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럼 저는 C에서 D 정도를 드릴 거고요. 30% 이상 제출 안 했다. 무조건 F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 플러스는 모든 기한을 준수하시고 그리고 수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에 한해선 제가 A 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나 강의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것들을 좀 1차 공지를 해드렸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수업 기말고사 보기 전 강의 때 말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연습 문제와 풀이 관련된 것들을 좀 진행하실 수 있도록 좀 충분히 좀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